네, 벌써 많은 분들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10시 35분부터 2022 API 마켓플레이스 성과 공유회 본행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안내받으신 테이블로 착석을 해 주시고요. 또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서 지금 현재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 진동 모드 혹은 무음 모드로 설정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착용하고 계신 마스크는 끝까지 잘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안전하고 또 의미 있는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함께 소중한 걸음을 옮겨주고 계신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안내드리고 본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2022 API 마켓플레이스 성과 공유회 본행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방금 입장하신 참석자분들께서는 조속히 테이블에 착석을 해 주시고요. 또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 혹은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따뜻한 기다림과 너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는 대로 저희 본성과 공유회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 API 마켓플레이스 성과 공유회 귀한 시간 내어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본 성과 공유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아나운서 라영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바쁘신 연말 일정 가운데 이 성과 공유회에 함께해 주신 많은 API 기업 대표님들, 아울러 또 각 기관 기업의 임원진과 담당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이 주최하고 네이버 클라우드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2022 API 마켓플레이스 성과 공유회는 2022년 올 한 해 이 API 마켓플레이스에서 추진된 다양한 사업별 성과를 공유하고 또 API 기업 간의 정보 공유 또 네트워킹을 함께 활발히 하실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API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API 마켓플레이스 에피타이저는 API 시장 확대에 발맞춰 국내 API 기업을 육성, 또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동남아시아 현지 개발자, 스타트업과 대학생이 함께 참여해 3개월 동안 API를 활용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개발하는 글로벌 온라인 해커톤, 또 미디어, SNS 등 각종 채널을 통해서 API 마켓플레이스와 API 입점 기업의 홍보를 지원하는 글로벌 홍보 서포터즈 프로그램 등이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네, 이외에도 올 한 해 추진된 다양한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분야별 성과 발표가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곳 현장에 아직 입점 신청을 하지 못하신 기업 담당자분들이 계시다면 금일 성과 공유회가 종료된 이후에 추가로 입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신청하시고 다양한 입점 그리고 혜택을 제공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서 일정에 대해 간단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2 API 마켓플레이스 성과 공유회에서는 이 과제별 참가 기업의 성과 발표회, 또 올 한 해 추진 과제 중 하나였던 에피타이저 해커톤 온라인 시상식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 중간에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오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찬과 네트워킹 또 이어지는 시상식 행사까지 1, 2부 모두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김동철 부회장님의 개회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소중한 말씀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화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김덕철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API 마켓플레이스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SaaS API 도입을 통해서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동남아시아 기업도 47%가 디지털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의 AP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API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API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SaaS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API 마켓플레이스인 에피타이저를 구축하였으며 API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국내 API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글로벌 온라인 해커톤, 글로벌 홍보 서포터스, 글로벌 투자 행사 참가, API 디자인과 인프라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우리 API 마켓플레이스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경험담과 성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사업에 참여한 많은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네트워킹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앞으로도 API 마켓플레이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SaaS 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API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산업협회 김동철 부회장님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이 시간 귀한 걸음 해주신 한 분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김홍진 전무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전무님 무대로 모셔서 따뜻한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전무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쪽에서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김홍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API 기업 대표님 그리고 임원진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참석자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2020년 산업과 시장에 불어닥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대안책으로 SaaS형 API를 도입해 적은 리소스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트렌드에 따라 글로벌 시장 내 SaaS형 API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는 국내 API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API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공급자와 사용자 간 비즈니스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다방면의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남아시아 현지 개발자, 스타트업, 대학생이 참가하여 3개월 동안 API를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글로벌 온라인 해커톤, 미디어, SNS 등 각종 채널을 통해 API 마켓플레이스와 API 입점 기업 홍보를 지원하는 글로벌 홍보 서포터즈, 투자자 및 바이어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글로벌 투자 행사 참가, 국내 참가 기업의 API 개발 리소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API 디자인, 인프라 개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API 기업의 글로벌 사용자 확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 공유회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API 기업들의 참여 사례와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API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API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말씀 전해주신 김홍진 전무님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함께 보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말씀처럼 사스형 API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힘을 써주고 계신데요. 네, 든든한 말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무님. 네, 좋습니다. 말씀처럼 돌이켜 보면 이 올 한 해 이 API 마켓플레이스에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추진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추진되었고 또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발표회는 네이버 클라우드 주자영 매니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주자영 매니저님을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의 주자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요 마켓플레이스 사업이 2021년에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3차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그 2차년도 사업 진행되었고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전무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스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중에 사스 서비스 전체에 대한 것들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하나의 모듈 단위의 API 형태로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태평해 볼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의 형태로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들로 이제 저희가 중기부의 하위에 있는 대중소농업협력재단과 함께 이 과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은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해서 실제 글로벌 시장에 저희 주 타겟은 동남아 시장이긴 하지만 동남아 시장에 저희가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고 그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와 있는 API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제공하는 플랫폼이 하나가 있고 그 올라와 있는 기업들의 API 하나하나를 저희가 홍보하고 마케팅해서 이들의 API가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을 확보해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부터 23년까지 전체 3개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차년도에는 마켓플레이스 자체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개발, 그러니까 구축하는 역할에 조금 초점이 맞춰졌고 2022년도에는 올해는 그 뒷단, 그러니까 관리자단이라든지 실제 API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했었고요. 원래 저희가 좀 오래 진행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은 마켓플레이스의 빌링이라든지 미터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제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각각 만나서 미팅을 해본 결과는 기업분들이 API를 실제 빌링하시기 위한 시스템들을 다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에 빌링 서비스가 들어갔을 때 이중으로 작업해야 되는 부담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었던 빌링이나 미터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드러내고 마켓플레이스는 약간 백화점의 쇼윈도의 역할을 가져가면서 좀 더 기업들의 API가 외부로 노출되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 API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와 있는 API 이 마켓플레이스를 서울의 유명한 광장시장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안에 마약김밥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그 마약김밥 먹으러 왔다가 다른 것들도 같이 사서 요거를 시장 전체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구성해 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API들이 조금 더 홍보되고 해외로 수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활동들을 조금 더 올해는 보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구축은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기업들의 API를 활성화시키고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글로벌로 더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 API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본 4가지 카테고리를 정리를 해봤고 마켓플레이스에 등재하게 되면 그 기본적인 마켓플레이스라는 것들이 민간 기업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API를 올리거나 혹은 서비스를 올렸을 때 여기서 판매되는 부분들에 대한 수익 쉐어에 대한 모델들이 다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중기부와 함께 진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판매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100%다 가져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전히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가는 마진이나 수익률 없이 중소기업이 온전히 다 그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켓플레이스 꼭 네이버 클라우드 인프라로 서비스가 돼야 마켓플레이스 올라갈 수 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하시게 되면 추가적인 베네핏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하지만 꼭 저희 인프라를 쓰지 않으셔도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API의 인프라를 가지고 그대로 마켓플레이스에 등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PI에 등재할 수 있는 그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올 수 있는 API 조건은 특별히 있지는 않지만 글로벌로 지금 현재 서비스가 가능하거나 혹은 글로벌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다 올라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API 마켓플레이스 참여를 위해서는 우선은 지금 단계에서는 API를 소개하실 수 있는 머티리얼을 좀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가이드 드리면서 충분히 올라오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는 보시면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저희가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URL들은 아마 따로 공유를 드렸을 거예요. 혹은 이 세미나가 끝나고 공유를 드릴 거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이제 참여 기업들은 저희가 한 89개사, 오늘 90개사 정도가 모집이 완료돼서 마켓플레이스에 다 올라가 있고요.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기업들도 있어서 올해 말까지 저희가 100개사가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등록된 API는 저희가 한 109개, 중복돼서 올리는 기업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109개에서 한 110개 정도의 서비스가 올라가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어떤 빌링이나 미터링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집계는 아니지만 실제 이 마켓플레이스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들이 실제 API를 판매하신 글로벌에 대한 부분들은 한 200억 정도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50건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말까지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충분히 더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과 올해 진행했었던 가장 마켓플레이스의 큰 그 마케팅 이벤트라고 하면 글로벌 해커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API가 실질적으로 써보고 활용해보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것들이 노티가 되어야 이걸 보고 이런 레퍼런스들을 보고 사용자가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기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진행한 것보다 올해는 해외 참가라든지 홍보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2배 이상으로 많이 노출이 되고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참여하는 기업 중에 이제 대한민국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해외에 있는 현지 친구들, 그러니까 개발자 혹은 스타트업 기업뿐만 아니라 인바운드로 들어와 있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올해부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홍보 서포터즈라는 것들도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노션이 사실은 되게 단기간 서비스가 글로벌로 확장되어 있는 모델에 좀 착안을 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전체 한 90개사 정도가 올라와 있지만 그 중에 일부 컨텐츠들을 저희가 API 기업들을 선발해서 그 API들을 대학생들을 저희가 서포터즈단을 꾸려서 온전히 그 API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수 있게끔 제공을 했었고요. 올해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이제 내년에 이것을 좀 더 풀을 확장할지 혹은 뭐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예정인데, 제가 지지난주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 서포터즈에 대한 만족도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저희 오늘 시상을 통해서 아마 이 친구들에 대한 베네핏도 좀 줄 텐데, 저희가 제공하는 베네핏은 사실 이 친구들의 금전적인 부분들을 제공하지는 않았었고요. 1등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인턴십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생 친구들이 그 레퍼런스를 쌓기 위한 부분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부분이라 저희가 요거는 보고 내년에도 조금 더 확장해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 행사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두바이 행사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두바이 자이텍스 행사 중에 노스스타 두바이라는 곳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제 정말 전 세계에서 모인 스타트업들의 서비스를
피칭하고 그들의 서비스 중에 이제 우수 스타트업을 뽑는 경진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8개 기업이 함께 참가를 했었고요. 그 중에 이제 한국 기업은 전체 인더스트리에서 한 8개 회사 정도였나요? 한국 기업이 아마 선발돼서 올라갔었고 그 중에 저희 ISG라는 기업이 여기 선발돼서 피칭을 하셨고요. 마지막 최종 수상은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한국관이 나간 곳 중에는 그래도 여기서 나가서 피칭을 한 기업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우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저희가 피칭 대회 나가면서 이제 작은 부스지만 전시관들을 좀 만들어서 기업들을 노출을 시켜드렸고 생각보다는 그 자이텍스의 규모가 굉장히 컸고요 이번에. 그리고 방문객도 역대 최다였어서 아직까지 성과가 눈에 보시는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단계여서 내년 1분기 정도면 실질적으로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투자가 되는 기업이 나올 예정입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드리는 기업들에 대한 베네핏이 API 인프라 개발 지원, 그러니까 디자인 개발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API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으시지만 지금은 이제 API 형태로 서비스를 좀 개발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그 API 개발을 빠르게 땡길 수 있도록 저희가 아웃소싱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고 내년 사업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PI 마켓플레이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시는 기업들에 대한 베네핏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깨졌는데 지금 현재 API 그러니까 실제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기업 중에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인프라에 대한 크레딧 지원 그리고 뭐 공공사업에 대한 공동 발주라든지 혹은 뭐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서비스를 조금 더 디벨롭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면 네이버 클라우드의 세일즈라든지 혹은 뭐 상품 기획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 이 비즈니스를 조금 더 디벨롭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사업 개발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궁금하시면 저희 쪽에 요청을 한번 문의를 주시고 저희가 별도 미팅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레퍼런스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스텝페이라고 하는 구독형 빌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기업이 있으세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 API 마켓플레이스 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지만 처음에는 저희가 서칭을 통해서 찾은 기업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제 사스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 기업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빌링이나 미터링 서비스, 이제 구독과 관련된 결제 서비스 솔루션을 좀 찾고 있었고 저희가 스타트업인 스텝페이를 좀 찾아서 우리랑 같이 이런 걸 해보자. 라는 것들을 제안하면서 저희가 정부 사업도 같이 하고 저희가 요 별도의 비즈니스 지원이라든지 크레딧 지원을 통해서 좀 지원 드리면서 저희 클라우드로 이제 이관을 하신 케이스고요. 그 이관하시면서 네이버 클라우드와 같이 결제팟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같이 딜리버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름이었죠. 9월에 이제 뉴욕에 같이 가는 행사가 전시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서도 소비재 판매가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판매 행사에 대중소 재단이랑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스태페이랑 같이 만들었던 결제팟을 저희가 도입해서 실제 서비스를 돌렸고 하잉크 코리아라고 하는 중소기업과 저희가 같이 만들어서 실제 이들이 이 레퍼런스와 그다음에 글로벌에 대한 태핑을 굉장히 잘 했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내용 보시고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셔서 어떤 부분들을 좀 지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으시면 저희가 그 메일 사스엔이라는 DL 주소가 있는데 여기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별도 연락드려서 별도 미팅 한번 하고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주장 매니저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께서 올 한해 추진된 프로그램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직관적인 비유까지 들어서 말씀을 주신 덕분에 명확하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니저님.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각 프로그램별 참가 기업들의 성과 발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각 프로그램별로 2개 기업이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 첫 번째 프로그램은 글로벌 온라인 해커톤입니다. 총 10개 기업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글로벌 온라인 해커톤 이 시간 2부에는 또 시상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과 발표를 해주실 첫 번째 발표 기업 곧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루프 안영석 세티오님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티오님을 큰 박수로 함께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카톤의 탄소 관리 API를 제공하는 하나루프의 안영석입니다. 하이카톤에 대한 참여 성과를 공유하겠습니다. 모두 월드컵을 알고 계시죠? 월드컵에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월드 COP가 있었습니다. 생소하신 분들은 COP라는 단어는 COP는 Conference of Party라고 유엔화에서 각 세계 대표자들이 기후변화 관련 문제를 제시하고 솔루션을 논의하는 그리고 또 온실가스 관련 제도를 프레임워크를 생형성하는 자리입니다. COP로부터 인하여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되었고 또 최근에 근래에 와서 많은 기후 재난으로 기후변화 관련 의식이 급상승하면서 온실가스 관리 요구가 확장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하나루프는 이러한 니즈를 신속하게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API를 채택하였습니다. API는 신속하게 기능을 확장하게, 마시브하게 스케일할 수 있는 기술이죠. 하나루프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API 기반으로 온실가스 기능을 API 플랫폼화 API로 제공하여 디지털 지속 가능 생태계를 활성하여 탄소 줄링 미션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API 하카톤은 생태계 활성화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행사에 참여하는데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페타이저의 스태프들이 매우 프로페셔널하고 친절하게 행사를 진행하셔서 저희 공급자로 봐서는 되게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업무가 있었기에 시간 관리가 좀 더 있었지만 하지만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기업에 미친 성과로서는 저희 미션에 일치하게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공유에 기여를 하였고 저희 시스템 국제화하는데 그리고 개발자의 내부 문서의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시스템 사용에 대한 아이디어 교환으로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촬영하는 데서는 역시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좀 어려웠죠. 스크립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촬영하는데 좀 얼굴이 굳어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촬영하는 인프라 그리고 스태프들이 매우 친절하게 해줘서 수월하게 마무리하였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소개 영상이 회사 홍보로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에 5팀을 멘토링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어요. 5시간이나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그 팀원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좋은 질문들을 받아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되게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세션으로는 좀 부족하였기에 이메일로 계속 소통을 하였습니다. 예상되는 기대 효과로서는 하나루프의 이름을 좀 더 알리고 그리고 API에 대한 전략을 고도화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API의 마켓 기회에 대해 창출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으로는 디지털 지속 가능성 생태계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향후 하카톤 참여 희망하는 API 기업들에게는 참여하는 데서 석세스 크라이테리아를 정의를 하시고 이런 유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고객에 대한 고려를 하셔가지고 더 많은 ROI를 얻으실 거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숫자로 보면은
처음으로 우리가 홍보 영상을 하나를 얻게 되었고 5팀을 멘토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0시간을 저희가 이 행사에 할애를 하였고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했던 것은 해카톤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앱과 스폰서들의 협업으로 가까운 미래에 수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온실가스의 감축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처럼 디지털 지속 가능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활성화하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데요. 하나루프 안영석 CTO님의 유익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데이터비 오승현 대표님께서 맡아주셨는데요. 네, 대표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데이터비 대표 오승현입니다. 피칸파이는 저희의 서비스 브랜드명입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이런 가정을 해봤습니다. 만약 원어민이 그냥 한국말도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영어 의사소통을 옆에서 도와준다면 어떨까? 그러면 내가 쓰고자 하는 문장이나 말하고 싶은 것을 옆에서 고쳐주겠죠. 그러면은 내가 틀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좀 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로 탄생한 원어민 친구 피칸파이를 개발했고 서비스를 1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쓰고자 하는 문장을 영어로 작성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좀 어색하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고쳐주는, 그래서 제안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를 원래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을 위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웹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커톤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서비스를 단순히 사용자로서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개발자들이 본인들의 어플리케이션, 본인들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자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영어를 교정해주는 부분을 API로 개발을 해서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이 해커톤에 참여를 했고요. 이 해커톤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메시지를 보낼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문법 오류와 어색한 표현을 자동으로 수정해서 보내주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카메라와 스크린 캡처에서 영문 텍스트를 인지를 하고 이 텍스트의 문법 오류를 수정해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논문의 참고 문헌을 찾는 데 있어서 이 참고 문헌이 오타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문법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이 논문이 참고할 만한 것인지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판별하는 챗봇을 개발하고자 하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문법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를 인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스팸으로 분류를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해커톤에 참여를 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 해커톤에 참가한 팀들을 도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팀들과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5팀 이상의 팀들과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했고 그 팀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나 궁금한 점들을 온라인으로 저희가 해결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따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슈를 저희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특히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분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소통을 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언어 장벽으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 세상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비 오승현 대표님의 발표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AI 원어민 친구 피칸파이가 기존의 응용 가능성, 그 범위를 더 확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곧바로 두 번째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발표 있겠습니다. 이번 8월부터 약 3개월간 글로벌 홍보 서포터즈 활동이 진행되었는데요. 앞서 우리 주자영 매니저님께서도 간략히 소개를 해주셨듯 API 마켓플레이스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이 홍보 영상 무척 활발히 확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활동 영상의 누적 조회수가요 무려 1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과인데요. 그만큼 성황리의 활동이 마무리되었고 총 11개 기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글로벌 홍보 서포터즈 그중 발표를 맡게 된 2개 기업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티언스 김진 CTO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텐트플레이는 그 게임을 사용하는 게임 플레이하는 유저들의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저희 행동경제학 엔진으로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뭘 갖고 싶은지, 이 게임을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게임 아이템을 팔아서 매출을 일으키는 게임화 상점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게임 서비스에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 LTV,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밸류를 어떻게 증대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게임 사용자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다양한 욕구를 찾아내고 거기에 맞춰서 게임 아이템을 이제 추천을 하고 거기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게 저희 게임이나 상점의 역할이고 LTV를 전체적으로 상승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게임 사용자들의 유저 행태를 이제 행동경제학 기반의 AI로 분류를 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개인화된 상점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게임 서비스의 잔존율, 매출, LTV 향상으로 이어지고요. 뭐 잔존율 증가, 인앱 구매 매출 증가, 참여도 증가, 잔존 일수 등등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떤 유저에게 어떤 딜을 전달하는 것도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고요. 자동으로 AI가 이 사람이 뭐 원하는지 찾아내서 타겟팅을 해주고 그 사람한테 상황에 맞는 아이템이나 유저를 추천을 해주기도 합니다. 뭐 게임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제 이 사람이 왜 이탈하는지, 내 게임을 왜 더 이상 안 하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는데요. 예, 그런 이유 같은 것도 이제 찾아서 이탈 원인과 동기를 이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페르소나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뭐 귀찮은 사람, 게임에 들어왔는데 왜 귀찮은지 모르겠지만 귀찮아서 이제 게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맨날 하던 것만 하고 이불 밖은 위험해서 안 나고, 맨날 하던 것만 하고 옆에 스테이지 절대 안 가고 다른 캐릭터 절대 안 해보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고객사랑 이제 그 게임 관련된 투자자들에게 많이 투자도 받았고, 그다음에 이런 GDC나 데브콘 같은 행사에서 잘 활용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API 마켓플레이스에 등재를 했을 때는 당연히 게임을 뭔가 더 도와주는 팀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해커톤 애프타이저 4팀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팀이 정말 신기했던 게 이런 게임 사용자를 분석하는 API를 보더니 자기가 이걸 사용해서 어떤 게임 사용자들이 그 게임 안에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게임 사용자가 원하는 게임을 내가 추천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위로 올라간 거예요. 저희를 밟고 위로 올라타서 자기가 스팀이 되겠다는, 스팀이나 구글 플레이가 되겠다는 아주 야심을 가지고 등장한 팀이었어서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저희 API의 어떤 용도를 이 친구들이 발견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서 들고 왔을 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거를 쓰는 게 아니라 저희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더 거대한 플랫폼을 구상을 해서 왔다는 게 되게 재밌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팀을 좀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디스코드 채널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1시간 정도씩 계속 멘토링을 해줬고,
이 친구들이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어가고 이제 저희 API를 사용하는데 계속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물이 같이 소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결과물이 굉장히 잘 나와서 저 같아도 거기서 게임 추천을 받고 싶은 사이트를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API도 더 많이 소개가 되고 게임 추천 받고 하다 보면 저희 텐트플레이 API로 이 사람이 어떤 취향의 게임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그걸 또 소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저희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만들어져서 정말 좋은 기회였고 좋은 행사였고 앞으로도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센티언스 김진 CTO님의 발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개인의 페르소나에 맞춰서 개인화 상점을 제공하는 이 텐트플레이를 활용한 또 유익한 멘토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시 스크래퍼의 양인규 팀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팀장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시 스크래퍼의 양인규입니다. 네, 저희는 2018년부터 데이터 수집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글로벌 API 마켓플레이스에는 작년부터 참여해서 2년 차를 맡고 있고 대표 기업으로서 해커톤과 홍보 서포터즈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마켓플레이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하루 1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수집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를 하고 있고 올해에도 여러 기업들을 유치를 하면서 누적 고객사 5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웹 크롤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매니지드 웹 크롤링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시각화 대시보드까지 제공하는 트렌드패드라는 글로벌 트렌드 분석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있는 해시레터의 서비스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뉴스를 클리핑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세 가지 서비스 모두 저희의 핵심 기술인 데이터 수집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웹 크롤링을 직접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단기간에 몇천 건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웹 크롤링 작업은 좀 쉬운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기간으로 수천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여러 웹사이트에서 수집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어려운 이유는 차단이 되기도 하고 웹사이트 구조가 변경이 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벤트들에 대응해야 되기도 하고 또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서버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플랫폼을 보유하여서 빠르고 안정적인 웹 크롤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대해서는 주로 자연어 처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딥러닝 기반 감정 분석의 경우에는 저희가 구글 API와 비교를 했을 때 한국어를 기준으로요. 그럴 때 구글 API 같은 경우에는 한 70%의 정확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자체 개발하고 학습시킨 모델 경우에는 98%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수집하는 웹사이트들은 SNS, 커머스, 그리고 커뮤니티, 뉴스, 지도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글로벌 웹사이트를 수집하는 크롤러는 한 5,000개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 마켓플레이스 사업을 통해서 이런 크롤러들을 모두 범용적인 API로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홍보 서포터즈 분들께 제공했던 트위터 크롤링 API도 같은 맥락에서 개발되었는데요. 실시간으로 트위터의 게시물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감정 분석까지 제공하는 API입니다. 이 API를 호출할 때 키워드와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 그리고 수집 기간,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수량 등을 같이 함께 호출을 하게 되면 트위터에 있는 여러 게시물의 키워드나 유저 이름, 컨텐츠, 좋아요 수, 트윗 수, 댓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집해서 제이슨 형태로 리턴해 드리고 이 중에서 본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감정 분석을 진행하여 그 감정 점수를 수치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저희 기존의 고객사들은 고객 반응 조사나 브랜드 평판 조사, 그리고 시장 마켓 인사이트 도출 등으로 활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데이터 정제랑 머신러닝을 위한 비정형 데이터 확보에 활용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면서 저희가 수집한 자연어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홍보 서포터즈 분들 코슐랭 팀을 만났었는데요. 보시면 데비터라는 서비스는 트위터에서 개발 관련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이렇게 클리핑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높은 퀄리티로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랑 함께 할 때 초기 기획 단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는 카톡창처럼 카톡창이 되게 뜨거워질 만큼 적극적인 참여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보시면은 여기 디자인이나 서비스 디자인과 프론트엔드 개발이 잘 된 걸로 볼 수 있는데, 팀원분들 중에 디자이너 출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개발뿐만 아니라 기획이나 홍보 분야에서도 되게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홍보 서포터즈 담당자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여러 서포터즈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주자영 매니저님께서도 찾아와서 제안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API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한 발 내디딜 수 있게 만들어주신 여기 계신 많은 관계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쉬 스크래퍼 양인규 팀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이 데이터 수집 경험들을 토대로 우리 홍보 서포터즈 분들과 얼마나 긴밀하게 적극적인 협력해 주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세 번째 프로그램 곧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 행사 노스스타 두바이 2022인데요. 이 총 8개 기업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역시 2개 기업 중 첫 번째 기업 IESG 김종웅 대표님 모셔서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근에 빠르게 규제화되고 있는 ESG 관련 분야에서 현실적인 기업들이 직면한 ESG 대응 한계를 디지털 관리 SaaS 솔루션으로 해소하는 IESG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사진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 뉴욕의 월스트리트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익숙한 사진이시죠. 만약에 지구 온난화가 약 4도씨 이상 증가가 되면 이런 모습으로 잠긴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빅벤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관광지인데 역시나 이 정도로 잠긴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ESG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저 역시도 듣기만 했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실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기후변화라는 말보다 기후위기라는 표현들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SG,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표현은 ESG 중에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이렇게 이제 심각해지다 보니까 사실 기존의 자발적인 영역이었던 ESG가 최근에 빠르게 규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 따르면 13년에 기업들과 관련한 이제 규제가 약 27건이던 것이 지금은 약 225건, 현재 누적으로 약 글로벌에서 기업들을 향한 ESG 관련 규제가 800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겠죠. 보시는 레터는 사실 국내 수출 기업이 유럽의 고객사로부터 실제로 수취했던 레터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기존의 가격과 품질과 더불어서 이제는 ESG 요소로 판단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실제로 이 레터를 받았던 중소기업은 대응을 실패해서 잠시나마이지만 거래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아니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희가 ESG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거래 중단이나 납품 배제와 같은 실제 생존에 직결되는 위험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ESG는 너무 많이 들었고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업 입장에서 뭘 관리해야 되지? 어떤 걸 대응해야 되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사실 좀 막연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기업들의 현실이고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최근의 설문조사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ESG 환경을 적용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 IESG는 조금 여타의 스타트업과는 다르게 국내 대표 종합상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내벤처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협력사, 수출 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요. 누적으로 100여 건 이상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역시나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동일합니다. ESG 기업들이 내재화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실제로 되게 많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고 시장은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 IESG는 ESG에 특화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올인원 솔루션을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경험이나 지식이 없더라도 ESG 현황에 맞게 우리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슈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리포팅, 나중에 데이터 관리에 이르는 ESG에 특화된 SaaS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SaaS 솔루션으로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에 기반해서 지금 개발과 지금 이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다분히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과 인터뷰를 토대로 식별한 기업들의 어려움, 실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들을 시작으로 해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그 다음에 SaaS의 장점을 활용해서 순차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전략 포인트입니다. 저희 서비스 뒷단에는 저희만의 ESG 분야의 다양한 산재되어 있는 비정형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관련된 기술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실정에 맞는 서비스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제공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집중 분야입니다. 저희는 이제 SaaS로서의 장점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애돈으로 해서 확장해 나갈 생각이고요. 처음부터도 이제 글로벌 시장을 타겟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실제적인 대응은 물론이고 ESG 분야 안에서 기업들이 해야 되는 대응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제적인 비즈니스의 영역까지도 확장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당장은 국내에서 저희가 먼저 서비스를 진행하지만 처음부터 글로벌 버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API 마켓플레이스 사업들을 알게 됐고, 주관사이신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도 전략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셨고,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9월에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진행했던 투자 행사에도 좀 초청을 해주셔서 저희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검증,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 API 마켓플레이스 관련해서 이제 초청받았던 사업은 이제 두바이의 글로벌 투자 행사에 초청이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행사였고 거기서 정말 다양하게 많은 이해관계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주장 매니저님이 올라갔지만 수상은 못했던 그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수상은 못했지만 다양한 스타트업 참가 기업 중에 ESG 서스테너빌리티 분야에서 탑 10에 선정이 돼서 실제로 그 현장에서 저희 솔루션을 소개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거기 현장에 참여했던 많은 투자사분들, 그 다음에 중동이나 유럽 지역의 잠재 파트너나 고객사들과의 소통들이 있었고, 현재 10월 달에 다녀온 이후로 지금 투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중동 유럽 시장에서의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글로벌로 진행할 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저희가 중동을 갔으면 못 만났을 기회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스도 지원해 주셨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런 투자 행사뿐만 아니라 아까 주장 매니저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에피타이저의 API 올리면서 글로벌에서의 가능성들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고요. 관련해 가지고 저희는 그 API 개발을 위한 일부 자금 지원을 또 받아서 좀 더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대학생 홍보대사 두 팀에서 좀 오셔가지고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또 그거를 토대로 또 홍보하는 역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기업들이 또 이런 좋은 행사에 사실은 좀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와 주시고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던 게 여타의 프로그램과 좀 달랐던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저희도 지원해 주신 만큼 잘 준비해서 글로벌의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ESG 김종우 대표님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번 글로벌 투자 행사 노스스타 두바이를 통해서 무척 유의미한 결과들을 많이 도출해내신 듯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발표에는 파이커즈 이재규 부대표님 무대로 모셔서 함께 이야기 듣겠습니다. 여러분 부대표님을 무대로 큰 박수와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페이커즈의 이재규라고 합니다. 페이커즈는 여러분들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다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네이버에서 어떤 상품을 이렇게 검색했을 때 아주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팔고 있는 유통 채널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뿐만 아니라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까지 포함해서 모든 상품을 이제 온라인에서 다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편리함 속에서 또 하나 이제 문제점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온라인 마켓을 이용해서 가품들이 또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장소의 제약을 받지도 않고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습니다. 24시간 아무 때나 이렇게 가품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가품을 정품으로 오인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 소비자들이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게 되고요. 또 그 브랜드들은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들은 온라인상에서의 가품들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품들이 굉장히 대량으로 온라인 마켓들에 올라오게 되고 이거를 브랜드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매뉴얼로 찾아내고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페이커즈가 하는 일은 이런 온라인상의 가품들을 찾아냅니다. 사람이 일일이 이것들을 다 열어보고 살펴보고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AI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분석해서 온라인상에서 가품만 찾아내게 됩니다. 또 단순히 가품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권이나 아니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종합적으로 IP 침해 상품들을 다 찾아내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 보통 저희가 가품을 탐지해내고 제거한다고 설명을 드리면 처음 생각하시는 것들이 그러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상품 소개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하고 정품의 이미지를 비교해서 다른 점을 찾아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제품 자체를 감정하는 그런 솔루션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미지 그 온라인상에 나오는 이미지는 너무나도 쉽게 정품 이미지를 카피해서 자기 상품처럼 붙여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미지 비교로는 가품을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마켓에 올라와 있는 그 판매 글들을 모두 크롤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고요.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로직과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컨텐츠들의 패턴을 분석합니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이 가품을 판매하는 그리고 IP를 침해하는 이 셀러들이 게시글을 판매글을 올릴 때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패턴은 사실 하나의 게시글이나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하나의 브랜드만을 가지고서는 구분하기 어렵고요. 저희는 이거를 다양한 데이터들과 그 하나의 셀러가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패턴을 찾아내고 그 패턴을 이용해서 셀러를 구분합니다. 가품 셀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자체를 비교한다기보다는 가품을 취급하는 그 전문 셀러들을 찾아내고 그 전문 셀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패턴을 이용해서 유사한 다른 가품 셀러들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나타내고 있는 퍼포먼스는 예를 들어 하나의 고객에 대해서 월간으로 10만 건 이상의 가품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정확도는 99.9%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퍼포먼스를 토대로 현재 저희가 유수의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을 고객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한 한국의 중소 의류 브랜드들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자체도 저희의 고객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솔루션은 API를 통해서 고객들이 계정을 받아서 로그인하면 그 현재 그 상황 스테이터스나 아니면 마켓별로 어느 쪽 마켓에서 가품들이 많이 탐지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 가품 판매 글을 직접 링크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두바이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에피타이저에 지원을 해주셔서 뒤늦게 이제 승차를 해서 두바이로 가게 됐습니다.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런 박람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지식이 없었고 기대감도 사실 없었고요. 저희가 가장 목표로 했던 거는 경험이었습니다. 가서 경험을 한번 쌓아보자. 이런 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가보겠냐. 그래서 경험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이제 여러 저희랑 비슷한 또는 새로운 접근을 하는 회사들을 많이 만나면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가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좋은 투자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테크니컬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사실 큰 기대는 안 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워낙에 한쪽에 특화되어 있는 분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는 크게 없었고요. 경험을 하러 가자 하고 갔습니다. 실제로 가가지고 저희도 이제 부스에서 정말로 많은 이제 참가자들을 관람객들을 많이 만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느꼈던 거는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구나. 중동 지역은 저희가 생각했던 마켓이 전혀 아니었는데 오히려 관람객들이 와가지고 굉장한 관심을 보이면서 자기네 중동 쪽에도 이런 사이트들이 있다. 뭐 쉐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품이 많더라. 여기에서 가품은 잡아줄 수 있느냐. 다양한 문의들이 많이 왔고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는 오프타임에는 두바이몰에도 갔습니다. 두바이몰에 가서 부즈칼리파 앞에서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너무 좋았던 거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기념품으로 부채를 지원을 해줬는데요. 관람객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한국의 트레디셔널 펜이라고 소개하면서 지원을 제공을 해줬는데 굉장히 많이 받아갔습니다. 저희 그 4일 동안 한 200~300여 개의 그런 업체들을 만났고 명함을 받았고 이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저희는 한 30개 정도 업체들하고 한테 컨택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투자자들도 5군데 정도가 있었고요. 그쪽에 IR 덱을 보내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만날 수 있게 연락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협업을 위한 회사들과도 연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남미 쪽의 회사하고 뭔가 이제 코드가 맞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경험을 기대하고 갔는데 훨씬 더 큰 거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험을 기대하고 이제 갔는데 경험도 당연히 경험이지만 정말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은 뉴 마켓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예상외로 이쪽에서의 시장이 있구나 그리고 관심도 있고 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공기로 그리고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많이 안 했던 테크니컬 파트너십도 생각보다 동남아 지역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쪽의 개발자들 그리고 그쪽의 벤처 스타트업들이 너무나도 우수한 그런 인사이트와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협업을 하고 싶은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베스터도 중동 쪽뿐만 아니라 유럽 쪽의 인베스터들도 많이 관심을 보여줘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그 행사에 참가하면서 정말 크게 느꼈던 것은 지금 요새 제가 월드컵 열심히 보고 있는데 TV로 중계를 볼 때 굉장히 정확하고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장에 가서 직관을 하게 되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기를 느낄 수가 있고 그게 사람을 고동치게 하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행사를 가서 굉장히 다시 뜨거워지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움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페이커즈 이재규 부대표님께서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이 경험과 인사이트를 확장하고 오신 페이커즈, 이 4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앞으로 40배, 400배 더욱더 성장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PI 디자인과 또 인프라 개발 리소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진행된 개발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총 11개 기업이 또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2개 기업 발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링크업 인포텍 송영빈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팀장님,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ERP 기능이 포함된 오픈 커머스 서비스의 북미향 오픈 API 개발을 소개를 맡은 링크업 인포텍의 송영빈이라고 합니다. 네, 전체 순서는 이렇고요.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 오두라는 오픈 소스 ERP의 국내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이자 그리고 뭐 SCM 관련된 뭐 데이터 통신 솔루션 뭐 스파이스라든지 뭐 프라이든지 등등 여러 파트너를 통해서 이제 ERP를 제공해주는 업체이고, 저희가 이제 미국 현지에도 솔루션 구축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근본 프로젝트에 이제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근본 솔루션을 개발한 배경이 북미 시장을 목적으로 한 API 솔루션은 실제 뭐 있지만 현지에서 운영이 이루어질 때 그런 기능 제공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 API가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의 주문 통합이나 물류 관리가 필요하고 국내와 달리 넓은 면적을 커버하기 위한 그런 창고 운영까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북미 시장 진출을 한다 했을 때 이런 운영 능력까지 제공해주는 그런 API가 있다면 현지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현지 커머스 공룡의 시장 확대를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다는 점도 아마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API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주문 수집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출고에 의해서 뭐 발생하는 추적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는데 이런 쪽을 많이 사용하시죠.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다가 저희만의 ERP 기술을 좀 같이 접목을 해서 현지 진출할 때 ERP 기능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ERP를 안 쓰시는 분들도 주문 정보를 받으면 거기에서 출고까지 정보들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기능도 당연히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문한 정보를 현지에서 오픈 커머스 연결을 통해서 아까 아마존, 월마트 그리고 쇼피파이 같은 구축형 커머스 솔루션까지 연계를 해드렸고, 그리고 그 주문이 자연스럽게 현재 물류 택배 서비스까지 쓰실 수 있도록 관련된 서비스까지 연동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미국 현지 시장에서 이제 진출하기 위한 자동화 솔루션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실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현지 3PL 물류 업체가 이제 좀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 연동 그리고 현지 납품 물류 처리에 있어서도 거의 하루에 1,000건, 2,000건 가까이 되는 서비스까지도 쉽게 연동돼서 자연스럽게 업무를 했던 정보들이 이제 샤피파이나 어떤 아마존 이런 쪽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실증 사업까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사실 아까 처음에 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픈 소스기도 하지만 미국 현지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 현지의 뭐 회계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정말 내가 현지 진출해야 되는데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조금 더
관련된 솔루션이나 어떤 기능들이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현지 회계나 이런 것들도 네, 사용하실 수 있도록 대충 생각하고 그렇게 네, 만들었습니다. 저희 나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이브리드 API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내가 주문 수집하고 납품하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내 운영하는 쪽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네, 그래서 실제 많은 현지 시장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사실 자금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까지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해 왔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네. 그래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어떤 그런 지원들을 통해서 좀 더 현실적인 어떤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네, 이번 프로젝트 네, 주최하신 이제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네, 해외 진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링크업 인포텍 송영민 팀장님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본 개발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유의미한 성과들을 많이 도출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발표에는 한국기업보안의 전귀선 대표님 모시고 마지막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한국기업보안 전기선입니다. 시작 전에 저희 회사 홍보 영상을 잠깐 관람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네, 보안하다 한국기업보안입니다. 저희는 한국기업보안이라는 이름보다는 유서트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요. SSL 보안 서버 인증 사업을 약 15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간 9,700개사 기업의 SSL 보안 서버를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 154개의 파트너십을 또 맺고 저희 파트너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서버 기술력뿐만 아니라 또 마케팅도 잘 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그 인지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브랜드를 갖고 와서 보안 서버 브랜드를 갖고 와서 45%까지 향상해서 점유율 1위를 만드는 그런 그 마케팅 실력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0년도에는 보안 서버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과기정통부 그 장관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벤처 엔진과 GS 인증을 받았고, 그다음에 메인 비즈 인증을 갖고 있는 강소기업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디지털 서명 솔루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15년 동안 기업 전문 서비스를 제공했던 회사고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 정말 필요하고 기업의 그런 그 문서, 계약서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만들다 보니까 쉽게 만들 수 있었는데 저희는 좀 기간이 길었습니다. 한 2년에서 3년 정도 준비를 하고 전자서명법 개정에 맞춰서 출시를 했고요. 출시와 동시에 특허도 획득을 했습니다. 특성을 했고 기업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위변조 방지나 그다음에 서명자의 신원 확인 정보 등을 문서 자체에서 기록하여 문서 자체에서 서명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다 보니까 다른 그런 디지털 서명 요즘 많이 나오는 그런 단순 이미지 서명보다는 좀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제 올해 2년차 사업 추진인데 국내의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 그다음에 국내의 글로벌 전자회사 등 많은 회사에서도 저희 솔루션을 좀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SSL 보안 서버 인증서는 국내 발급할 수 있는 인증 기관이 없습니다. 얼마 전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SSL 사업자 등록을 해서 저도 좀 그 소식에 좀 놀랐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가 CA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국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5년 동안 수입만 하던 회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입만 하던 회사였는데 저희가 디지털 서명 유사인 솔루션을 출시를 하면서 해외로 이제 수입하는 회사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회사로 좀 기회를 갖게 됐고요. 기업 전문으로 만들다 보니까 국내 전용이 아닌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디지털 서명을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통용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서명 부분뿐만 아니라 FDA 같은 그런 논문 제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준을 저희가 충족하고 있어서 국내 바이오 기업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하는 회사에서 수출하는 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의 도움을 받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아프리카, 미국, 일본, 중국 등 다양한 나라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던 과정 중에 마켓플레이스 에피타이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 에피타이저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해커톤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글로벌 해커톤에서는 그래도 좀 저희 상품이 좀 괜찮은지 좀 5개 팀이 저희 API를 활용한다고 해서 굉장히 좀 뜻밖의 좀 기쁜 소식을 받게 됐고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좀 인력 리소스가 부족했는데 마침 이 API 개발 지원 부분이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저희가 API 해커톤 진행 전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 부분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우리 에피타이저에 참여를 하면서 글로벌 진출에 대한 미지근한 그런 반응들을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신감 회복의 기회를 받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족한 리소스도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타이저를 통해서 또 저희 디지털 서명 유사인을 통해서 수입하는 기업에서 수출하는 기업으로의 변화의 기회가 좀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보안을 보완하는 이 한국기업보안의 전규선 대표님 발표를 끝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각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이 4개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올 한 해 API 마켓플레이스에서 함께 어떤 성과들이 이루어졌는지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이후에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성스러운 만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API 마켓플레이스 사업 성과 영상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플라스크에서 CPO를 맡고 있는 유진입니다. 플라스크는 AI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작업 맡고 있고요. IST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훈입니다. 저희 IST는 안녕하세요. 저는 IST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훈입니다. 저희 IST 영어가 공부하는 좀더 자연스러운 영어를 사용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데이터비 대표 오승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저희는 현재 로켓
네, 여러분 모두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이번 에피타이저 사업 성과들을 함께 보면서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밀도 있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각도로 API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함께 해온 그 여정 영상을 통해 함께 보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 앞서 안내를 드린 대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오찬을 진행해 볼 텐데요. 지금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약 70분간 오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앉아 계신 자리에 계시면 저희가 오찬을 바로 준비해 드릴 테니 편안히 대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지금 함께 자리하신 테이블에는 이번 API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신 각 기업의 대표님들, 기업 관계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편안히 나누시고 또 정보 소통, 네트워킹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오찬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는 앞서 안내드린 2부 행사 글로벌 온라인 해커톤 시상식까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부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편안한 식사 즐기십시오. 고맙습니다.